바로 이게 1800년대 와가지고 사람이 텔레그래프, 전신, 그리고 이제 텔레폰, 전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가지고 이제 상업화로 이걸 직접 조명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시작하기 전에 말이에요. 몇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1844년에 이 사무엘 모스라는 사람이 모르스 부호를 이용해가지고 소식을 전달하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전신을 발명했고, 그 다음에 1876년도에 알렉산더 벨이라는 사람이 이게 전화기를 이제 발명을 했고, 1879년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을 하고 뉴욕, 뉴저지에서 활동하면서 뉴욕의 거리를 이제 불로 밝히기. 이 내용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전기 때문에 환경성 질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전신망, 그 다음에 전선이 확대되니까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신경쇠약이라는, 옛날 사람들은 신경쇠약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뭐 살기 힘들어가지고 노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거의 신경쇠약이 없었는데, 그리고 또 전신과 철도 근로자의 직업병, 그리고 이제 뭐 공황장애라는 게 생기고 있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간단하게 보면은 1859년에 이 런던이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죠. 250만이 거주하는 영국 런던에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얼기설기 엉켜진 전기줄이 거리 상가, 주택가 지붕 위로, 그때만 하더라도 전봇대를 별로 안 세우고 뭐 전신 이런 거 지붕 위로 이렇게 이제 전선을 옮겼단 말이에요. 주택가 지붕 위로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또 뭐가 있었느냐. 전신소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이죠. 근데 저분들이 직업병에 걸리는 거죠. 근데 원인도 모르게 그때 기록만 남아있는 거예요. 또 철도에 이렇게 처음 철도가 있을 때, 왜냐하면은 철도 위로 이렇게 전선을 보냈는 모양이에요. 44년에 전신이 나왔고 76년에 전화가 나왔고 82년에 전기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그때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전신선, 전화선, 전기선이 혼합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책에 나오면은 이분이 말이에요. 뉴욕의 조지 비어드라는 이 사람이 1869년 뉴욕의 한 신경과 병원에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질병에 관한 첫 번째 임상 관찰을 기록했다. 이게 다 논문으로 남아있어, 사람이.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런 현상이 있더라.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난 사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의사인데, 이분이 자기가 그 당시에 전기 치료를 하면서 병원에서 전기 사용을 하면서 자기가 노출돼가지고 나이가 있기는 1894년 이 마가렛 클레버라는 이 사람이 46년 6세에 신경과민증을 진단받고 전기치료법으로 자기 신에게 과도한 전기 노출을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신경쇠약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자기가 기록을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전기 때문에 질병이, 자기는 왜 걸리는지 모르지만은 신경쇠약이라는 게 이게 그동안에 없던 병인데 자기가 걸리고 나니까 이게 어떤 증상인지만 그걸 기록을 남겼는, 이게 다 뭐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때 처음으로 이 공황장애라는 게, 요즘도 보면은 뭐 강당공포증 있고 뭐 하잖아요. 이 공황장애라는 병명이 그때 1894년에 이런 병명이 다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 지금 우리 코로나 같은 인플루엔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전기 시대의 시작과 인플루엔자예요. 이 사람은 딱 인플루엔자는 전기 질병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의 흑점과 인플루엔자, 태양의 흑점 변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이런 이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1888년에 뉴욕의 거리가 전화선, 텔레폰, 텔레그래프, 파워라인, 전선이 얼기설기 열려져 있고, 발티모어 여기 메릴랜드도 보면은 저런 식의 그림들이 남아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더 심했던 게 뭔가 하면은 대부분 이게 전선이 말이에요. 특히 전화선 이런 것들은 단선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세 개의 파워라인이 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땅에 넣고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이 자장을 줄이려고 그 전선이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되는데 그 자기장 형성 이런 것들을 줄이게 다 했는데 그 당시마다도 별 그 관심이 없이 다 했던 거죠.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때가 처음으로 이제 뭔가 하면은 인플루엔자가 제대로 생기던 1889년 9년에는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미국, 유럽,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의사들은 이상한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쇄도하는 탓에 주체할 수 없었다. 이 병은 갑자기 어디에선가 천둥번개처럼 나타났으며 의사들은 과거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질병이었다. 이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그 질병은 인플루엔자였으며 세계적인 유행병이 되어 4년간 지속되면서 적어도 100만 명은 사망했다. 고대로부터 인플루엔자는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질병,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온 야생동물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뭔가 하면 인플루엔자는 아무 경고나 계획도 없이, 지금 그렇죠. 아무나 경고도 없고 계획도 없이 일치에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 우리 지금 코로나가 또 그런 공포에 떨다가 갑자기 미스터리하게 사라져. 수년, 수십 년 동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보면은 이 사람이 내놓는 자료예요. 영국의 잉글랜드 지방하고 웨일즈 지역에 인구 100만 명당 인플루엔자가 이때가 갑자기 이때진 거예요. 89년 전기를 사용하고 난 데부터 인플루엔자의 환자가 늘어났고 중간에 여기 보면 1918년 이후에 엄청나게 폭증하는 저거는 뭐냐? 뒤에 이제 나오지만 스페인 독감이에요. 스페인 독감이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선 통신 시대에 이 전파 질환이 이제 생기는데 이게 이제 8장에 스페인 독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전파를 장거리로 처음에 이용한 사람들이, 시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마르코니인데 이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장거리 무선 통신을 실용화해가지고 1909년에 이게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캐나다하고 말이에요. 영국하고의 이 장거리 무선 통신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였는가 하면은 이게 캐나다 쪽에 있는 지역의 자기 기지고 이쪽에 이게 이제 영국에 있는 기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1905년도에 베아트리스 오브라이언 이분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포트 모리엔, 저기가 이제 캐나다 지역에 포트 모리엔 같은 데는 그 기념을 위해 가지고 있는 뭐 신혼 살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기가 울리고 뭐 황달에 걸리고 그러다가 결국 안 되니까 뭐냐. 영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또 영국 저기 가서 또 갔는 거예요. 폰듀, 바로 여기 또 저기 있는 저기다가 밑에 가서. 그래서 살다가 결국 임신 중 출산은 런던으로 가서 했지만은 여기에 태어나가지고 애가 몇 주 만에 사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면 아무도 몰랐던 거지. 모르고 또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2월에서 5월까지 다 기록이 있는 게 이 사람이 마르코니가 2월에서 5월까지 많은 시간을 발열과 정신 착란 뭐 이런 걸로 하고 이게 자기는 이게 왜 자기가 이런 질병을 앓는지 모르고 전파 때문에 생긴다는 걸 모르고 그 다음에 뭐 1918년에서 21년 사이에는 단파 장비를 설계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자살 충동하고 뭐 이랬던 그러다가 또 뭐 27년에는 결혼을 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 부인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이봐요. 그러면은 가슴 통증으로 쓰러지고 중증 심장 질환을 진단받고 그 다음에 또 이 마이크로파 개발하다가 9차례 심장마비가 왔답니다. 9차례 심장마비고 마지막 이 심장마비에는 결국은 죽은 이 사람 다 심장마비로 죽은 거죠. 근데 본인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이렇게 심장마비가 자주 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갈게요. 이 스페인 독감 있잖아요. 스페인 독감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주목해서 봤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게 된 게 뭐냐. 이 전파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 때문에. 스페인 독감은 저도 스페인이 생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스페인 독감의 발원지는 뭐냐? 미국이에요. 미국. 왜 그러면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러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스페인만이 중립국이고 나머지는 다 전투에 참여하고 소위 말하는 문명국가라는 데가 다 전투에 참여하고 해가지고 이 사망자라든지 이 문제를 비밀로 붙이고 스페인만이 이것이 왜 이렇게 생기고 얼마 죽었고 하다 보니까 그 스페인 독감이 되었는 거지. 스페인 독감이 어디 시작했느냐? 미국의 동부지에.
왜 등했냐? 스페인 독감은 군인들이 무선 전신 훈련을 받고 있는 미군 기지에서 시작돼요. 미군 기지에서. 그리고 첨단 무선 기술을 갖춘 미 해군 함선 1만 척을 타고 그때 이제 1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미 해군 안에 첨단 전파 기술을 장착하고 다니면서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1918년 9월 독감은 더 치명적이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해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신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24시간 라디오 전파가 최초로 미국 뉴저지 뉴브런스윅에서 발신되면서 일어나게 됐다. 이로써 현대 무선통신 시대가 시작됐다. 이게 이제 스페인 독감이 거의 한 5천만이 죽었답니다. 한 5천만이 죽고 우리나라도 이게 있더라고요. 5천만 이상 죽었고 우리나라도 740만 정도가 감염이 돼가지고 14만이 죽은 걸로 돼요. 이게 스페인 독감이 이게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1918년 2월부터 1920년 4월까지 이게 뭐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세계화가 많지 않았지만은 바로 무선 통신 기술로 인해 가지고 다발적으로 형성됐다는 거죠. 인플루엔자가 보면 뭐냐 하면은 바이러스 돌연변이죠.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지구의 전기덮개, 지구는 말이에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 위에 이온층이라 해가지고 지구의 모든 전기를 공급해주는 이온층이 있네. 전기를 공급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땅은 마이너스고 대기는 플러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 모든 생명체도 그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온층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의 여기 보면은 85km 정도에서 거의 우리 한반도 정도의 길이가 위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특이한 거는 뭐냐 하면은 낮과 밤에 이온층의 역할이 달라요. 낮에는 태양빛에 가지고 차지가 되는 거죠. 밤 되면은 층 자체도 달라지는, 밤낮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온층은 솔라 레디에이션, 태양에서 내려오는 전자파에 의해 가지고 방사선에 의해 가지고 이온화되고 대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구의 이온층이 저렇게 있으면 말입니다. 지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매 초당 지금 지구에 적어도 50번 정도의 번개는 어디서 치고 있는 거죠. 이 지구에서 번개가 치면은 이것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해가지고 파동을 일으키면서 그게 하나의 공명의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처음 이제 발견하고 논문으로 내고 했던 사람이 독일의 윈프라이드 오토 슈만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슈만 공명이라 그러는데 왜 이 슈만 공명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모든 이 지구의 생명체는 슈만 공명에 거기는 우리가 일치하고 있네요. 이 슈만 공명에 파동도 나와 있어요. 7.83Hz로 되어 있는데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슈만 공명에 조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게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은 병 걸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병 걸리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되면은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Body Earth Synchronize. 우리의 이 몸과 지구가 하나의 전파로 하나의 일치감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구 위를 뭔가 하면 이렇게 파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7.38Hz다가 한 번 더 공명이 일으키면은 14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공명이 여러 가지, 물론 길게 되면은 이게 약해지겠죠. 니콜라 테슬라. 우리 지금 전기차 이름 있잖아요. 이 테슬라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죽었어요. 우리의 entire our biological system. 뇌와 지구는 하나의 같은 파장으로 움직이고 있다.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대단한 천재였고, 이 사람이 원래 그 세르비아 출신 슬라브족이죠.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인데, 지금도 왜 그러면 전기차를 테슬라로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처음으로 지구에 교류 전기를 이 사람이 원래 저거였죠. 에디슨의 조수를 하다가, 에디슨은 직류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교류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전기의 장거리 이동, 그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을 밝히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냐? 모터하고 엔진을 분리시킬 수 있는 거지. 옛날에는 모든 동력은 뭐냐? 엔진과 모터가 붙어가지고
공장도 돌리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 교류전기를 만드니까 뭐 하느냐? 엔진과 모터를 분리해서. 사실 그 고압선 같은 게 저게 뭐냐? 에너지의 고속도로예요. 다른 데서 에너지를 집어넣어가 순간적으로 보내니까 지금의 우리 도시도 가능하고 뭐 많은 산업단지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죠. 근데 앨런 머스크가 말이에요. 앨런 머스크가 전기차를 딱 만들어가지고 테슬라를 딱 달았잖아요. 이 사람이 뭐냐? 자동차에 엔진을 떼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테슬라는 뭔가 하면은 교류 전기로 가지고 엔진하고 모터를 분리시키지만은 이 전기차를 만든 앨런 머스크는 물론 뭐 자기가 그건 아니죠. 그 전에 물론 있었지만은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 사람처럼 배터리로 가지고 엔진을 떼버린 거지. 지금 우리 전기차하고 자동차 그냥 가솔린 디젤차하고 차이는 뭔가 하면은 하나는 엔진 모터가 붙어 있고 그 기름 넣어 돌리는 엔진 돌려가지고 모터 돌리고 하여튼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800년대 말에 아주 그러니까 1957년인가 그때까지 살았는데 대단한 천재적인 전기 분야인데 그 사람이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네. 전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모든 신체에 그리고 지구의 어떤 모든 생명체와 같이 일치한 파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체에 전기 회로가 있다. 그러면서 이 인체의 전기 회로를 처음으로 이 주목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김봉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경성제대 의대를 다니다가 6.25 사변 때 이 월북했답니다. 월북해가지고 인체의 이 전기 회로를 처음으로 해부학적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죽으면 사라지는데 살아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이 책에 나오죠. 66년도에 그 당시에 북한에서 김일성에 대한 반대하는 쪽에 줄을 섰다가 숙청되고 그 이후로는 사라진 거죠. 굉장히 그 훌륭한 학자였는데 뭐 사라졌다. 이 사람이 그러고 인체라는 게 혈관이 있잖아요. 모든 혈관이 있고 신경정도 있죠. 또 하나가 뭐냐? 전기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뒤를 이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 연구를 하고 상당히 많은 게 밝혔대요. 그런데 그 전기라는 게 우리 몸에도 회로가 있고 뭐 각종 그게 다 있죠. 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인간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전기자기장이 교란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이 이야기예요. 스페인 독감에 5천만 넘게 죽었는데 이게 뭐냐? 라디오파로 가지고 인간이 지구의 이 전자기장을 교란시켰고 아시안 독감 레이더 시대가 시작되면서 레이더를 쓰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홍콩 독감의 위성 시대가 새틀라이트 위성을 띄우면서 시작된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홍콩 독감 이야기가 나와요. 90년대 이후부터 말입니다. 무선 통신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이 인플루엔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뒤에 나오는데 미국에서 이 토마스 코안이라는 이 사람 유명한 의사 모양이더라고요. 이 코로나는 보나 안 보나 이게 5G 때문에 그렇다. 5G의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이야기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우한에 상당히 많은 5G 안테나가 있대요. 이 당시에 이게 라디오 전파를 내보내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때 뭔가 다 군사용으로 썼던 거죠. 군사용으로 이게 전파를 내보내면서 이게 바로 스페인 독감의 시작이었고 각 배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통신하고 레이더 시대에 아시아 독감이 시작됐는데 이것도 뭔가 하면 냉전 시대 때 캐나다 북쪽하고 알래스카 이쪽이 말입니다. 러시아하고 하나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거지. Distant Early Warning 도기 경보 시스템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한 거예요. DEW 라인을 저런 식으로 저기에 레이더를 쏘는데 이 레이더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파랍니다. 이런 걸 쏘고 하니까 이것이 전자기장의 교란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독감으로 나타났다는 새틀라이트. 위성을 띄우는데 이 위성은 말이에요. 물론 위성들이 사용하는 이 전파는 약한 전파지만은 자기권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권을 교란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홍콩 독감이 딱 시작될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나고 새로운 이 지구 자기장의 교란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93년도에 알래스카에서 이 하프라고 High Frequency Active Auroral Research Program이라 해가지고 이 지구의 이온층을 연구하는 그러한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96년도부터 뭔가 미국에서 뉴욕, 시카고 뭐 곳곳에서 이게 무선통신 안테나를 허용하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지금의 자기장 교란이 아주 심했다. 그렇다면 자기장 교란이 어떻게 되느냐? 왜 자기장 교란이 그러면 인플루엔자를 유발하느냐? 그 원리를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인플루엔자라는 게 바이러스 돌연변이. 근데 돌연변이가 생기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 아주 그 이온성 강한 전파가 엑스레이라든지 감마레이 같은 것들을 쬐으면은 이것이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이거는 직접 시키는 거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무지개 소위 말하는 비전리성 이 방사선도 물을 분해시켜 가지고 프리 레디칼 자유전자라 그러나 이게 간접으로 물을 깨 가지고 DNA를 깨는 거지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RNA 바이러스라 그러고 DNA냐 뭐 RNA냐 그 구조만 조금 차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공격해 가지고 지금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때 나왔다니까. 그때 이제 언론에 나온 것들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5G 안테나가 들었으면은 이것이 이제 매시브 프리 레디컬 바로 이 물 분자가 이게 전파로 인해 가지고 이 레디에이션으로 가지고 깨지면은 이것이 하이드록실 OH기하고 H기가 나눠져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공격을 해 가지고 이게 생기는 건데 지금이 똑같은 원리죠. 왜 유성이 떨어지고 왜 옛날 사람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유성이 떨어지고 별의 이상이 생기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플루엔자가 생겼다. 유성이 떨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장이 변하는 거예요. 그 자기장 변할 때 이런 질병이 돈다는 것을 옛날에 알고 했던 거죠. 코로나 방역 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 책 번역하면서 그때가 2020년 초잖아요. 그때가 코로나 방역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았어요. 또 보내주는 자료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이런 2020년에 이탈리아, 미국, 러시아 사람까지 이런 사람들이 주 저자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이런 논문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이 났어요. Journal of Biological Regulator and Homeostatic Agent라는 이 저널에 이 논문이 실렸어요. 왜? 바로 이 5G에 나오는 이 전파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할 수가 있다. 코로나가 이게 발생할 수 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논문이 실리고 몇 달 뒤에 철회를 했어요. 리트렉터 이게 뭔가 하면 논문이 게재된 이후에도 우리 상 주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은 뭐 철회하듯이 논문 철회시키죠. 이 논문이 실렸는데. 그 내가 이 저자한테 이메일을 보내봤어요. 왜 철회됐냐? 단독 결정을 했대. 편집장이. 왜냐하면은 이 논문은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은 뭔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철회시키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실험 백데이터를 갖추고 다시 제출하라. 이탈리아 저자한테 이 이메일도 있고 내가 이메일 보내봤어요. 상당히 그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있고 또 보시면 우한 지역에 어마어마한 5G 안테나가 있는 거죠. 그때 차이나에 13만 개의 5G 안테나를 그때에 설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언론에 여기저기 나가고 하니까 특히 미국의 토마스 코완이라는 그분이 언론에 나가서 이게 아마 5G 안테나를 우리가 쓰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 그 정확한 그거로서는 이 책을 보라. 인비지블 레인보우를 보라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죠. MBC가 이거 보면은 5G cause 코로나 바이러스 방송 나왔다니까. 미국에서도 언론에서도 자기들도 모아가지고 팩트 체크하고 난리 치는 거지. 그죠? 난리 치고 또 한편으로는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 5G 때문에 코로나 일어났다고 그 5G 안테나 불태우고 말이에요. 우한에서 보십시오. 우한에서는 5G 안테나 잘라서 끌어내리고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방송이 됐고 우리나라도 이랬다고. 5G가 코로나를 전파한다? 바이러스보다 더 빠른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가짜 뉴스라고. 이게 전 세계에 나오는데 그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구 전자기장을 교란시키. 이 책에 보면 그게 나와요. 한국 독자에게 보내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5G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나의 대답은 직접적으로는 아니다. 아닌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지만 1918년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점이 눈에 띈다.
스페인 독감은 지구의 전자기장 환경을 변화시키는 수준의 이런 전파 기술에 의해 발생한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뭔가 하면은 스페인 독감이 생긴 거는 그때 인간이 사용하던 첫 번째 전파 기술이 이 지구의 전자기장을 교란할 만큼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생겼다. 그것과 유사한 점으로 5G는 더 높은 주파수, 더 넓은 대역폭, 더 강력한 출력을 사용하여 새로운 수준까지 우리 지구의 전파 공격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도 제한된 지리적 영역에서 5G 기주국의 엄청난 급증이 동반되었다. 저한테 이걸 보내준 게 뭔가 하면 아마 2020년 6월쯤 될 거예요. 6월 달 정도에 이걸 써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책에다가 넣고 있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생명체 전기 현상을 보면은 말이에요. 이 간단한 내용인데 이거는 뭐 간략하게 내려가겠습니다. 식물 역시 말입니다. 굉장히 이 전자파의 감지력이 있고 1700년대에 벌써 이 전기를 우리가 인간이 호박으로 마찰 전기를 만들고 라이덴자에 담고 이럴 때 전기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얘기도 많이 나와요. 보면 자가디스 보스라는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 영국에 유학을 하고 인도에 돌아가서 식물은 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 전기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기록들도 있다는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포르피린과 생명의 권은 저는 이걸 말입니다. 박지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엄마도 따라가고 했는데 이분이 뭐냐 하면은 햇빛 알레르기예요. 2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 고통을 받고 있네. 나는 이분이 이걸 보면서 책을 내가 다 알고 하니까 한 번 정도의 어떤 그런 내하고 상담이라도 했으면은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노한 의사들은 햇빛 알레르기의 원인이 햇빛이다. 아니에요. 그 이유도 정확하게 이 책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책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책에 박지선 씨 햇빛 알레르기 같은 것들이 자세하게 당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이분 저자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의 유명한 이 개그우먼이 이런 그게 있는데 이 증상이 이 책에 나오는 그 사람하고 같지 않느냐. 그 놀라운 게 뭔가 이 사람이요. 답이 오기를 뭐가 하면은 박지선이라고 이름을 자기가 딱 적어가지고 나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다 콜렉션을 받고 있는. 그러면서 맞다고. 왜 그런가? 이 원인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프로필린 대사 이상 증상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유전 형질의 지금 차이예요. 유전 형질의 지금 사람들의 한 10% 정도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제가 이걸 왜 하는가 하면 2019년도에 말이에요. 시그널에 똑같은 빛이 없는 생활에 대해 상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프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다고. 제가 낸 그 책을 보고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를 불렀어요. 제가 여기 가가지고 이 사실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거예요. 햇빛 알레르기예요. 햇빛 알레르기고 이분이 전자파 과민증이에요. 이분이 내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인터뷰를 했죠. 이분이 뭔가 하면은 햇빛은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아래층에서 텔레비만 켜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냉장고도 가까이 못 간다는 거예요. 전자파 과민증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포르피린이라는 물질이 아주 생명에 중요한 물질인데 이것이 이게 과민증을 유발하는데 바로 이런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어떤 물질인가 하면은 요 중간에 요 안에 말입니다. 철이 들어가면은 헤모글로빈이 되고 여기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면은 엽록소가 돼요. 클로로필 A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기에 그 시토크롬이라 해가 효소, 전자 전달. 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관계없이 모든 산소 전달에 관여하는데 필요한 물질이에요. 거기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느냐, 거기에 철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헤모글로빈이 됐다가 클로로필, 엽록소가 됐다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물질이죠. 근데 이 책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적어 놓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렇게 변화하는데 그냥 이 철이 들어갈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 세포는 여러 종류의 포르피린과 전구체들부터 포르피린이 또 A라는 물질이 되고 B라는 물질이 거기 바로 전구체예요. 부터 햄을 생산한다. 여기에는 8단계의 8가지 다른 효소들이 관여한다. 마치 조립 라인에서 노동자처럼 조립 라인에서 A, B, C, D로 나가듯이 말입니다. 노동자처럼 각 효소는
최종 생산물인 햄의 수요에 맞춰 모두 같은 속도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한 효소가 느리게 작용을 하면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통기관에 차가 밀리듯이만 축적이 되니까 포르피린과 전구에는 신체 곳곳에 쌓여 질병을 유발한다. 그 피부에 그 물질들이 축적되면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흉측한 피부 손상, 그리고 경증, 중증에 이르는 햇빛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만약 신경계에 축적되면 신경질환을 유발하며 다른 장기에 축적되면 그 상응하는 질병을 유발한다. 이게 축적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전자파 과민증이고 햇빛 알레르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유전적으로 이 포르피린 효소의 수치가 낮은 사람이에요. 책에 다 나오면 제가 정리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1800년대만 하더라도 지구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이게 전파가 없었을 때는 생존의 장점이었다는 거예요. 왜? 조금만 이상한 데면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생존의 장점이 됐는데 지금은 뭐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연구하고 만든 것들이. 그러게 이제 환경성 질환과 예방법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 전자파 과민증이 있는 사람들은 화학물질 감염증이 있는 거예요. 화학물질 감염증. 그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민감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런 사람 똑같은 거죠. 우리 그 술 한 방울도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화학물질 케모 센시티비티가 있는 사람은 일렉트로 센시티비티. 그런 것들이 여기 딱 나오는데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저기 나와요. 야생동물 교란과 숲의 파괴. 이건 뒤에 우리가 전자파 침묵에 보면 잘 나와요. 지금 실제로 이게 맞는 모양이더라고요. 29억 마리의 새가 사라졌다. 근데 많은 사람들 뭐하냐? 기후변화 때문이다. 기후변화 때문에 1도 올라가고 뭐 몇 도 올라갔다고 이 새가 사라져. 이거다가 저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숲에 사는 새는 몇 프로 사라졌고, 뭐 바닷가에 사는 새는 얼마 사라졌고, 초원에 사는 새는 어떻게 되고,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나와요. 이런 것들은 또 거기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요. 우리 철새, 뭐 바다 거북, 벌, 초파리, 연체동물, 물고기, 도롱뇽, 박테리아 곳곳에 뭔가 하면은 마그네토 리셉션, 이 전자파를 감지하는 단백질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한 물질들이 다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새라든지 곤충들이 말입니다. 위치를 찾아가고 철새들이 날아가고 하는 것들이 바로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하고 있고. 지금 봐요. 벌떼 붕괴 현상. 그리고 이런 자료도 있어요. 이 책에 나온 자료죠. 보면은 스페인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는 이걸 지금 조사도 안 하고 있는데 스피드건에 의해 가지고 이 나무가 지금 상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영향이 있고. 네덜란드 같은 데서 조사했는데 와이파이 때문에 다른 책 보면 그런 책 나와요. 애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와이파이 라우터 가까이에 콩을 발화시키고 와이파이 떨어진 곳에 없는 곳에 콩을 발화시키니까 와이파이 가까이에다가 콩을 발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전파를 다 수신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겁니다. 지금 저 상권 마지막까지.